시아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겠네. 출발. 출발. 시아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요? 아빠 닮아서 이뻐요?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60대 구독자 주부님의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올해 29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돈을 아껴가면서 최선 다해서 올인해서 키웠고 기특하게도 좋은 대학 가고 2년 전에 괜찮은 직장에 취업한 후 혼자 독립해서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서운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 독립을 하더니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네요.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여자친구도 생긴 것 같고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생일 때나 어버이날 때가 아니면 연락도 없고 그럽니다. 결혼을 언제 할 거니 물어봐도 아예 생각이 없다네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도 하고 했으면 다달이 용돈을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한평생 아들만 보며 살았는데 독립하더니 이제는 완전 남남이 된 것 같아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네요. 제가 좀 유별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디님도 누군가의 아드님이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는 뭐 취업 준비해야죠, 연애해야죠, 미래 걱정해야죠, 돈 모아야죠, 이것저것 고민 때문에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드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청년이죠. 제가 아드님을 감싸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머님 때 20대 때와 제가 겪었던 20대 때와 지금 현재 20대 때와의 그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그때 시대가 살기 쉬웠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벌이로도 꼬박꼬박 저축하고 그러면 좀 작더라도 우리만의 집을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던 시대였잖아요. 집값도 집값이지만 그 당시 은행 금리가 거의 두 자릿수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제 나이대에도 집을 사기가 어렵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부동산 공부 좀 해서 갭 투자를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면요 집을 사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친구들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제정신으로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힘들었던 세대인데 지금 20대 친구들 앞에서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요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때 월급이랑 지금 세대 월급을 비교하면 물론 기본식부터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뭐 주거비, 식사비, 통신비 같은 월세 그런 기본 소득 대비 물가 변화를 감안하면 오히려 저희 때보다 훨씬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집값은 어때요? 몇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서울 4년제 나와서 아니면 좀 이름 있는 지방 국립대에 나와서 학점이 3점 이상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취업이 좀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번. 같은 수준의 학교에 훨씬 더 높은 학점을 받아도 요즘에 취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요즘의 대기업 경쟁률, 중소기업 경쟁률, 그리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한번 검색해서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20,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취업하면 뭐예요? 취업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결혼도 기피하고 자식도 기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거나 전세 자금을 주지 않는 이상 결혼하기 정말 힘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는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큰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요즘 20대 친구들이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40대인 저 나이 때 20대 때의 SNS는 내 자신만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 형편이 부끄럽지 않았고 나의 부모가 부끄럽지 않았고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만 잘 살면 얼마든지 환경은 바뀔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근데 요즘 20대들 SNS를 보면요 자기 가정 환경과 자기의 부모님을 자랑하는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요즘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더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부모와 가정 환경에 따라 나는 달라지기가 어렵다라고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가끔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이 힘든 게 아니라 니들이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거다. 우리 때도 더 힘들었다. 요즘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니들이 눈이 높아서 안 하는 거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다들 결혼 안 하냐. 생각들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맞아야 돼요. 요즘 20대들이 외제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다들 20대들이 철없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힘들어지면서 그 삶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해서 언제까지 돈을 꽁꽁 아끼고 살기에는 나의 청춘이 불쌍하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한 지출을 하자. 왜냐? 어차피 바둥바둥 돈 모아봤자 집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비트코인하고 주식에 빠져드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는 저축을 하는 것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제차가 되는 거고요. 환경이 바뀌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보고 철이 없네, 이기적이네, 나 때는 안 그랬네라는 꼰대 같은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이 카톡 프로필 보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 간다고 하시는 걸 보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지금 좀 질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드님도 인생 즐겨야죠. 아드님도 연애하고 여행도 가야지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갖고 질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아드님이 매달 용돈을 안 준다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는요 취업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독립해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엎드려 절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나이 30 넘어서도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우리 누구 엄마 아빠는 집 사줬네, 누구 엄마 아빠는 차 사줬네 이렇게 막 뻐기는 인간도 많고요. 난 사업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사업 자금 안 내준다고 난 못한다고 사업을 이렇게 난리치는 못난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왼수. 그냥 자 용돈, 물론 자식이 독립을 했으면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건 정말 당연한 도리죠. 당연한 도리인데 하지만 자식이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걸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 20대 친구들은 정말 자기 몸 하나 간사하기에도 정말 힘든 세대예요. 명절 때나 생신 때에는 용돈 잘 챙겨준다면서요. 그럼 된 거죠. 그리고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 주기 싫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더군다나 아까 어머님께서 넉넉지 못한 형편에 최선 다해서 키우셨다는 댓글 보니까 아드님께서는 아마 월세로 독립을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사실 것 같은데 지금 아드님께서 아드님의 월급만으로만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를 해결하고 계신다면 정말 먹고 자고 숨만 쉬기에도 벅찬 인생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용돈 안 주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살아보니까 효도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효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도겠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자기가 잘 돼서 직접 두 손으로 용돈도 매달 드리고 싶고 꼬박꼬박 선물도 드리고 싶고 모시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어느 자식이나 굴뚝 같을 거예요. 저도요 결혼하고 나서 돈이 좀 모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용돈도 매달 드리고 자주 여행도 같이 가고 하는 거지 저도 20대 때는 부모님 잘 못 챙겨드리고 잘 신경 못 쓰고 살았어요. 왜냐면 저도 20, 30대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냥 내 새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힘으로 꿋꿋하게 잘 살고 있구나 박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아들은 우리 도움 안 받고 혼자서 열심히 잘 독립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어머니께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아직도 아드님을 품 안에서 못 떠나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기분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자신이 아닌 남으로부터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사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누군가에게 자꾸 심적으로 의지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막 행복감을 느끼다가 때로 남자친구가 나한테 못하면은 엄청 불행해지고 막 외로워지고 우울증을 느끼는 거. 마찬가지로 아드님께서 자기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감과 불행함을 느낀다는 건요 좋은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연락을 자주 하든 안 하든 뭐 얼굴을 자주 보든 안 보든 어머님께서는 그냥 어머님의 인생을 사시면 좋겠어요. 이놈 자식이 연락이 없네? 뭐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서는 그냥 아드님 이제 신경 끄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여행 가신다든지 뭐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신다든지 해서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의 인생의 즐거움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아드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 가슴속에 크게 남아있어서 독립해서 떠난 아드님에 대한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가게에 매일 쿠키를 만들어서 올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자유다, 우리 이제 이사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드디어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자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았으니까 태국에 집을 사놨고 다음 달에 이제 태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국에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남편과 재미있게 이제 보낸다고. 이제 완전히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기들의 의무는 끝났고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찾겠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도 좀 이런 모습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드님 훌륭하게 커서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아드님은 이제 마음속에서 좀 떠나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연락 안 드려도 당신들끼리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식에게는 마음으로 큰 안정이 내린지 아시나요? 어머님 정말 그동안 아드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이제 완전하게 아드님으로부터 좀 독립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인생에 좀 재미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